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35년 저널리스트로서 외길을 걷고 있는 분, 얼마 전에 CBS에서 정년 퇴임하셨죠. 우리 언론계에 몇 안 되는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3분 전에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변 기자님이 들어오시니까 댓글부터 소개할까요? 예. 갓상욱, 끝판왕, 진짜 멋있다. 형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차드 기어 저리 가랍니다. 이렇게 다 찬양 댓글로 도배가지네요. 리차드 기어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디에서 이런 환영 못 받으셨죠? 예. 뉴스 정면 승부니까 환영해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바로 본론 들어가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뉴스가 있는 저녁이라는 새 YTN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이제 앵커를 맡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나왔죠, 뭐. 예. 네. 부분 개편을 이제 단행하는 건데, 예, 뉴스도 나가고 또 뉴스와 함께 YTN 라디오로도 그렇죠. 이제 예. 변상욱 대기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YTN 라디오의 중심 프로그램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별 말씀을. 근데 맨 처음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 소속사에서 라디오의 편성 제작 업무를 물론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뭐가 하나 생겼다고 라디오의 핵심 프로그램을 갑자기 시간을 변동한다는 게 엄청난 일이어서 야, 이 무지하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아니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어차피 돈 주고 사왔는데 좀 많이 부려먹어야 되지 않나. 여기저기 다 채널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라디오 핵심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시간대를 조정 그것도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닌가요 이제? 그죠? 예. 내일부터입니다. 예. 이럴 때 옮긴다는 게 큰일인데 아무튼 좀 미안했습니다. 네. 어쨌든 옮겨서 청취율 조사 기간에 청취율이 잘 나오면 제 탓이고요. 예. 안 나오면은 변 기자님 탓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두 프로그램 다 윈윈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짜내서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TV로는 첫 앵커 데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 십몇 년 전에 KTV에서 주말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MC를 한 2년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MBN에서도 주간 브리핑 뉴스 브리핑 코너를 한 1년 반 했는가요? 그래서 텔레비전 경험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일일 뉴스는 정말 처음이고 CBS에도 TV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독교 방송 위주여서 특집 프로그램 위주로 MC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V 뉴스, 레귤러 뉴스는 진짜 처음이죠. 그래서 저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에 대한 부담은 그래도 좀 없으시겠네요. 예, 여기저기 그동안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갔고 해서 카메라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일일 뉴스가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코앵커하고 호흡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처음이니까 부담스럽죠. 어쨌든 기대를 좀 하고요. CBS에서 계속해서 남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YTN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농담도 해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CBS 제작비를 사인을 늘 하던 입장에서 그 제작비 갖고는 저를 사기가 조금 모자랄 거라는 생각도 했고 무엇보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이 처음 시작될 때 YTN이 뜻하지 않은 수모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YTN의 그 동료들, 이제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시청 앞 광장 광화문에서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면서 YTN을 살려주십시오 호소했던 그 현장에도 있었고 노조가 파업 투쟁할 때도 같이 동조 파업 투쟁 현장에서 이제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지난해 9월 말쯤인 것 같습니다. YTN에서 아무튼 그때 함께 고생했던 또 그래서 나중에 뉴스타파도 함께 만들었던 노정면 씨가 와서
선배가 좀 와서 함께 해주면 안 되겠냐. 퇴직도 얼마 안 남았다는데. 예. 라고 해서 그 11월에 바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곤란하고 회사를 마저 마쳐야지 그 몇 달 먼저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했더니 그럼 한 예. 4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테니까 그때 합류하십시다라고 해서 예, 그때 뭐 마음을 한 7, 80%는 굳힌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변상욱 대기자님 오시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예. 궁금한 거. 그 대기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이거? 예. 예, 큰 대자. 예, 기다릴 대자는 아니죠. 기다릴 때자 대기한다 뭐 이런 사람 아니고. 근데 어느 건 뭐 길게 발음하면 되고 어느 건 짧게 예. 발음하면 된다 그러는데 둘 다 긴 발음입니다. 예. 대기하고 있어. 대기자 예. 뭐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한테 대자를 붙일까? 기자를 쭉 하다 올라가면 끝에가 이제 편집국장 아니면 보도국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보도국장 선에서 더 넘어가서 본부장까지 끝내버린 사람 경우 대개 논설위원실로 가야죠. 예. 논설위원실에서 논설위원으로 논설을 쓰다가 다시 뭐 보도국장을 하든 본부장을 하든 아니면 이제 상무 전무 임원으로 올라가든 예. 이래야 되는 건데 논설위원보다는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뛰어다니고 싶다라는 이제 청을 넣었을 때 그 뭐 그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좀 미안한 감도 예. 있으니까 예우상 대자를 갖다 자, 붙이는 경우가 그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궁금한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임원 같은 건 맡을 수도 있는데 예. 현장에서 계속 뛰기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장을 많이 못 뛰어가지고 기자자 붙는 게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자로 계속 뛰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이 있다 보면 노조위원장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곳에 파견 나가서 다른 뭐 언론 노련이라든가 이런 일을 한다든가 지방 가서 뭐 지방을 새로 이제 지방국을 만드는 일. 예. 그래서 기자로서 충분히 현장을 못 뛰겨서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더 많이 세상을 좀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역시 좋았고 배가 고팠고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앉아서 결제하고 뭐 회의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30여 년간 이렇게 현장에서 뛰으셨는데 최근에 신조라 그럴까요? 예. 기자 그리고 플러스 쓰레기 해서 기레기라고 네. 이런 단어 뭐 당연히 들어보셨고 봤을 텐데 네네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안쓰럽기도 하고 예. 씁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욕을 먹고 정리가 돼야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는 거지. 예. 이대로 맨날 뭐 흔히 말하는 항생제만 먹이고 뭐 이렇게 연고만 발라가지고 그때그때 땜빵하고 나가서는 언론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는 다시는 부활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받아들이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걸 기자들의 문제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뭐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 그리고 그 위에서 지휘하는 데스크 예. 부장들 그다음에 중견 간부 국장급들 사장 눈치만 보는 그리고 돈과 권력의 눈치를 계속 살피는 사주들 이게 엉켜가지고 하나의 기레기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마련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트릴 거냐라는 방법은 참 나오질 않는데 이것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예, 돈이 좋은 언론, 좋은 기사로 흘러 들어가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청취자, 독자, 시청자들께서 좋은 뉴스, 좋은 언론사를 가리시고 거기에 지원해 주시고 또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안에서는 또 안에서대로 머리띠를 메고 다시 한번 또 싸워야 되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일어나야겠죠. 예.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때 그 KBS의 민경욱 앵커가 예. 오전에는 KBS 문화부장, 오후엔 청와대 대변인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을 비판했던 민주당. 그런데 현 정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MBC 논설위원회 있다가 일주일 만에 청와대 들어갔거든요. 예. 이런 것도 기자들 사이 스스로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감시 기능을 하던 사람이 거기로 왜 뛰어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면 전문성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기자라는 직종의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자기가 원해서 그 한 분야만 계속 담당한 기자들의 경우 전문성이 생깁니다마는 그 몇몇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1년, 2년에 한 번씩 뭐 국방부 갔다, 보건복지부 갔다, 산업부 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이 전문성이 있을 리 없고요. 그 다음에 기자와 그 관료 또는 정치인 사이에 놓인 벽이 허물어졌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하다 건너간 인간들이 있고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다가 다시 언론사로 들어와서 사장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또 있고 예. 네. YTN이 겪은 수모가 그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건너가면 안 되는 벽을 건너갔다가 아니라 다시 그 벽을 또 건너서 오는 경우도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관료직과 정치와 언론 이 네 개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마구 드나들면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하는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이런 말을 이제 후배들한테 흔히 하는데 회색은 거머쥐지 다시 휘어지지 않는다.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지 뭐 절대로 그러다가 뭐 잘 되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권력의 문제였고 아까 얘기한 건 돈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장충기 문자, 박수환 문자 이거는 결국은 돈이네요. 그렇죠. 뭐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언론사의 간부가 죄송합니다. 이 또 친구인데 뭐 삼성의 눈으로 보려면 진작에 삼성에 들어갈 일이지 왜 언론사에서 국장급 간부를 하면서 삼성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삼성의 눈으로 받겠습니까? 삼성의 힘을 뒤에다 업고 기자들 또는 데스크들을 휘두르면서 기사를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이게 더 돈벌이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했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취자 질문 좀 가죠. 네. 이번엔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의 섬님께서 병 기자님 프로그램 컨셉은 뭡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편안하지만 뉴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뉴스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뉴스룸들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나무이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피부에서 빛이 납니다. 비결이 뭡니까? 글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수하고 스킨도 잘 안 바르던 사람인데 요새 와서 좀 제가 이것저것 보는데 알겠습니다. 타고난 걸로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예. 리만꺼님께서 젊은 시절과 그 이상을 지금껏 지켜온 비결은 뭡니까? 글쎄 이거 또 짧게 대답하기 어렵네요. 짧게 대답하기 어렵네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하고 나름대로 정의나 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과제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언론의 어떤 저널리즘의 본령하고 나름대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부족할 땐 이걸로 뭐 이렇게 메워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이제 떠밀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진 씨가 변상욱 기자님, 변상욱 사장님까지 되세요 그랬대. 지금 이 방송 전창현 사장이 듣고 있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정 사장님 기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퇴직하면서 후배들에게 남긴 글이 회자가 됐다고 하는데. 예. 그래요? 예. 이것도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 시대의 저널리즘 또 기자 정신. 어떻게 예전하고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 본론은 똑같은데. 본령은 똑같은데 일단 패턴상 달라진 건 있습니다. 대중 매체 아닙니까? 언론이니까. 그럼 대중의 변화도 감지하고 매체의 테크놀로지컬한 기술적인 변화도 감지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대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놓쳤고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하는 걸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기레기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워낙 오랫동안 언론계에 계셨고 또 라디오도 오랫동안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요즘 매체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예. 특히 뭐 1인 미디어 또 뉴미디어. 뉴미디어에서는 지상파가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마 감안하실 텐데 플랫폼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어떻게 승부수를 띄울 생각이십니까? 대형 매체라는 것이 허물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1인 미디어 또는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SNS 쪽으로 내려와서 하향 평준화가 될 겁니다. 규모상으로.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 이제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건데 제가 꿈꾸는 것은 첫째 기자와 PD의 콜라보. 그래서 뭔가 기획력이 살아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MBC에서 잘한 거는 왜 YTN에서 안 틀어주나 또는 YTN이 잘한 거는 왜 KBS에 못 나가나.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의 콜라보. 세 번째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 미디어 시민들하고 직접 콜라보를 해서 그들로부터 뉴스를 받고 그들에게 논평을 부탁하는 시민들과의 콜라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바인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를 좀 해보고요. 우리 담당 PD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예. 첫 번째는 이동형은 어떻게 일을 하냐. 힘들어서. 네, 까다롭고 힘들어서. 두 번째는 같이 일하면서 심의는 몇 번 갔냐. 이 질문을 왜 한 것이죠 도대체? 방송심의위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동형 프로그램 심의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개를 갖다 절레절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같이 일하는 PD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생각해서 위로 겸 격려 겸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 말을 건넸는데 거기 그대로 써놨군요. 아무튼 PD들은 믿으면 안 돼. 방송에 일하는 것들 막 이렇게 해서 유행어인데. 알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몇 년 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들의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이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앵커들이 거기에 힘을 많이 또 쏟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대됩니까?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사를 분석하고 통찰력 있게 뭔가 안에 있는 의미들을 꺼내서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내내 그건 못하다가 막판에 어떻게 사이다 발언 하나 해가 히트 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드는 브리핑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누가 그거 됐다니까 또 나머지 쭉 따라가는 것도 뭐 별로고 그래서 제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마다 오히려 앵커가 기자한테 따져묻고 지적하는 지적질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정면 앵커가 복귀하고 뉴스를 또 새롭게 맡았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대를 했고 시청률도 예전보다는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변상욱 대기자한테 기대하는 또 시청자들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기대에 또 보답해야겠다 이런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조금 살짝 올리는 걸로 시작해서 점점 올려가는 게 전략상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너무 올리면 안 됩니다. 계약서 다시 쓰고 할 때도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너무 한꺼번에 확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큰 소리만 맨날 뻥뻥 치던데 하면서 우르르 몰렸다가 별거 없냐고 쑥 빠져나가시면 그게 지금 제일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보도 프로그램이고 뉴스인데 과연 시청률이나 청취율에 이렇게 얽매이는 게 옳은 일일까? 그럼요. 그게 아마 뭐 종편 프로가 생기면서 더 경쟁이 과다하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좋은 뉴스를 만들면 결국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 좀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순간적으로 긁어 모은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요새 번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옛말에도 까치발로 쓰면 오래 서 있지 못한다고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콘텐츠가 갖춰지고 콘텐츠가 어떤 내공으로 단단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뉴스가 되어야지 그렇게 편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묻죠. 역시 언론 보도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너무 공정하게 하다 보면 그거 기계적 중립 아니냐? 또 이런 반론에 부딪힌단 말이죠. 이 경계는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저는 관점이나 입장을 갖지 않는 것이 기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점과 본연의 어떤 입장을 갖고 그걸로 불이한 것에 부딪히고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 어떤 객관이나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가능한 한 스스로 왜곡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이래야 되는 건데 마치 공정하기 위해서 저널리스트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널리스트가 진실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공정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기 위해서 저널리스트가 된 건 아니거든요. 시대를 제대로 읽고 시대에 대해서 책임지고 때로는 앞서서 행동도 해나가는 그런 저널리스트가 올바른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들께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민주시민님께서 변상욱 기자님의 걸맞는 따뜻한 뉴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예, 따뜻한 뉴스가 많아지는 건 우리 사회가 따뜻해져요. 세상이 그렇죠? 좋아져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예, 좀 소장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정면 승부 시간이 옮겨지더라도 꼭 많이 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뉴스가 있는 저녁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방송 기대하고요. 예. 지금까지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